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4일 날 장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 날 성탄절 2부였고 25일 날 성탄절이어서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사실 마감 시황이라는 게 사실 그 마감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죠. 그죠? 근데도 굳이 마감 시황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은 예습과 복습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무슨 시리즈 드라마를 보더라도 우리가 1편, 2편을 안 보고 3편을 갑자기 보게 되면은 물론 3편만 봐도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보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1편, 2편의 어떤 스토리를 모르면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식장이 있는 한 끝나지 않은 계속 어떤 드라마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의 흐름을 그날 장의 흐름 혹은 그날 장의 특징 이런 거를 잘 파악을 못하고 그 다음 날의 장에 혹은 그 다음 날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장을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다기보다도 좀 뭐랄까 알고 그 다음 장을 맞이하는 거하고 좀 그 효율성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 아닌 거하고는. 그래서 이제 마감 시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마감 시황을 하면은 이제 사실 여기저기서 마감 되고 나면은 그날 장이 끝나고 나면은 특징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뉴스나 여러 유튜버들에 의해서 나오죠. 그죠?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사실 그 공부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안 봐요. 그런데 안 보고 이제 그 큰 코스피가 얼마 올랐다? 코스닥이 얼마 올랐다. 이런 정도만 보고 혹은 자기가 가진 종목 자기가 가진 종목이 올랐으면 왜 올랐다, 내렸으면 왜 내렸다, 이런 것만 알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어떤 종목이 급등하거나 급등하면은 꼭 급등하는 종목, 그런 것들은 이제 뉴스에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추격 매수를 많이 하죠. 내동 매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그날 장이 어떻게 끝났다는 걸 대충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좀 귀찮아하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 그 주식은 그날 그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부라는 게 사실 별다른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그 주식을 굉장히 대박난 사람들도 보면은 특별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공부로 치면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그 정보 데이터에서 자기만의 무엇에 뭐랄까 좀 감이 오는 부분들을 캐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마감 시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장을 대응하기가 좀, 수월하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매일매일 마감 시황을 하는데, 사실 그 주식 유튜버는, 뭐라고 해야 하나. 사실 매일매일 할 거는 시황 말고는 사실 없어요. 이거 여러 가지 기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필요 없고, 어느 정도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를 매일매일 한다고 방송을 올린다 쳐도, 1년도 채 못 갈 겁니다. 한 몇십 개 정도 하면 주식의 기본적인 건 다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그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주식을 매일매일 하죠. 근데 종목, 이게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기 때문이죠.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어떤 말할 거리가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자기네 투자자들, 가입한 고객들 이제 분석을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런데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또 연령대별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30, 40대 여자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다 그래요.
사실 그 3월 대비해가지고 주가 지수는 2배 정도 뛰었죠. 그죠? 우리가 이제 3월 코로나 폭락 때 1,400대까지 밀렸잖아요. 근데 지금 2,800대 올라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 뛰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수익이 그때 대비하고 지금 2배 정도 뛰었나요? 이제 우리가 주식은 우리가 이제 2배 먹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어떤 종목 별로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는 얘기죠. 이제 이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그런데 이제 요런 그 대박을 쫓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해요.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율 같은 거, 그런 것 변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30, 40대 여자들이 이제 특히 30대 여자들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30, 40대들이 20% 초중반 요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한 10%대 후반 요 정도로 수익을 났어요.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성분들이 정보가 더 적다고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더 잘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 수익률은 더 낮느냐? 이거는 이제 그 투자 패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여성분들은 일단 어떤 한 종목, 그러니까 어떤 안정적이고 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우량주 이런 종목들을 사서 꾸준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증시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남자들은 어떠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대박, 약간 도박 심리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급등한다 이러면 글로 올라가갖고 거기에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를 어떤 종목이 올랐다 하고 이제 뉴스에 뜬다, VR 발동 걸렸다 하면 벌써 그거는 한 허리쯤으로 올라온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은 이게 좀 꼭지 내지 높은 가격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대체로 보면은 또 테마주가 많고 세력들이 대부분 들어오죠. 세력들이 이제 초올리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이제 한 어깨쯤 오면은 팔아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런 데서 맨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번 하면은 한 2-3번 먹을 수는 있어요. 운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근데 나머지 한 7번, 8번은 대부분 이제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죠.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또 더 쳐보인 분들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본전 생각에 들고 있다가 손실만 더 커지죠. 네. 이런 패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식 그 회전율, 본인이 투자 자금을 이 종목 저 종목에 얼마나 많이 이제 옮겨 다니느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주식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특히 이제 지금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거의 한 50, 60% 정도가 이제 20, 30대들이라고 그래요. 새로 계좌를 개설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외치면서 대박을 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요령만 익혀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험치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수십 년,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진짜 온갖 경험을 다 겪은, 실패도 맛보고, 쪽박도 차보고, 이런 분들이 경험담을 들어가지고,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1년 안에 그 사람들하고 똑처럼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들고, 대박이 나려면 어때요? 차근차근 오르는 종목 가지고는 대박이 날 수가 없죠. 그런 종목은 기간도 오래 필요해요. 근데 대박이 난다는 건 뭡니까? 진짜 짧은 기간에 대박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춰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이 최소한 수십 프로 이상씩 나야 그게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패턴을 많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 1년에, 근데
그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최근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3월부터, 근데 보통 대부분이 이제 1월, 2월 달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3월 그 코로나 폭락 이후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한 7개월, 8개월, 9개월 정도 됐잖아요. 9개월 동안 여러분들 그 주식 계좌를 한번 보세요. 수익이 얼마나 났는가. 자, 이거는 만약에 수익이 어떻게나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2배 가까이 뛰고 2배 이상 뛰었는데 여러분 수익은 2배는 고사하고 30%, 40%만 났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종목을 정말 잘 잡아가지고 종목 장세여가지고 대박이 난 분이 뭐 어쩌다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누구나 전문가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뭔 말이냐면은 본인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주식에 좀 재질이 있나 보네, 재능이 있나 보네 이런 착각을 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나도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락장이 오면은 본 실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장, 상승장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장에서는 새로 돈을 투입하지 않고 자기 돈 가지고 오랫동안 조금이라도 수익을 계속 늘리면서 살아남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인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 수익이 지금 이제 연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1년 동안의 수익이 자기가 뭐 한 10% 혹은 마이너스 혹은 뭐 거의 보합권 뭐 이 정도라면은 여러분들 이거 투자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게.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 이제 그 금요일날 장은 이제 산타 그 랠리라고 산타 그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지수가 좀 많이 급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피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돌아왔죠. 특히 이제 24일 날은 기관의 이제 대량의 매수, 대량 매수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뛰었죠. 외국인이 돌아왔고요. 외국인이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외국인이 2,400부터 2,500, 600, 700까지 그러니까 100단위로 넘어뛸 때마다 외국인들이 역할을 했어요.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 현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주가 지수를 수십 프로씩 점핑 시켰죠. 그래서 이제 2,600, 700 넘어왔어요. 근데 2,700 넘어선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확 죽었죠. 오히려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안 했어요. 개인 장세가 한 10여일가량 펼쳐졌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환율하고의 어떤 그 관계성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0여일 동안 한 10여일 안팎일 거예요. 제가 봐야 되겠지만 환율이 계속 플러스였고 이제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를 멈췄죠.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지부진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합의가 안 되고 이제 합의가 이제 거의 됐고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사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이틀 수요일, 목요일 이틀,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죠. 그때 이제 수요일 날 외국인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를 좀 끌어올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대량 매수해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외국인 또 매수에 가담해가지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급등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수십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개미들이 지난 12일 동안 이제 주도권을 잡고 이제 장을 이끌 때는 종목 장세가 펼쳐졌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 지수는 2,700선에서 못 뛰어 올랐어요. 더 이상. 그 2,700선에서 계속 움직였지. 12월 동안. 뭐 매수는 계속 했지만 개인이요. 근데 이제 뭐 지수는 못 올랐는데 이제 그 지수가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뛰어드니까 단박에 이틀 만에 그냥 2,800선을 뛰어넘어서 목요일 날 47.04포인트 상승한 2,806.86으로 마감이 됐어요. 1.70% 상승했죠. 자, 코스닥도 이제
그 이틀 연속으로 크게 빠졌었죠. 조정을 크게 받았었죠. 25포인트 그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회복하고 이제 5.51포인트 상승한 928.68로 마감했어요. 이게 50포인트를 넘어섰었는데, 이틀 만에 쑥 거의 920포인트 정도로 빠졌다가 이제 소폭 상승했고 0.60%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개인이 장을 이끌은 지난 12월 동안에는 우리나라 주식장이 종목 장세였죠. 종목 장세.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좋아하던, 기관이 좋아하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보통 대형주, 우량주, 뭐 IT, 뭐 이런 종목들은 좀 흐름이 안 좋았어요. 반면에 그 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뭐냐 하면은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그 제약 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이제 뭐 SK케미칼, 종근당, 록십자, 셀트리온, 대웅제약 뭐 요런 종목들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상승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방금 얘기한 제가 언급한 종목들 위주로 그 상승폭이 상당히 했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뭐 대부분 20만 원대 넘어서갖고 20만 원대 후반, 30만 원대, 40만 원대 막 이런 데까지 치솟아 올랐었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틀 만에 그냥 그런 종목들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죠. 그죠? 그런데 어제 이제 그 폭락세를 좀 멈추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목요일 날 24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한 1,1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이, 특히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이 6,3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이제 지난 12월 동안 샀던 매수액을 이제 대량으로 매도해서 8,0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이 3,000억, 기관이 3,000억 정도 매수를 해서 개인이 한 6,000억 정도 매도하는 것을 다 받아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상한가 치고 LG전자 그룹주, LG 뭐 이노텍이라든가 뭐 관련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뭐 LG전자 상한가 같죠. 뭐 이거는 이제 뭐 단발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죠. 근데 이제 많은 개미들이 상한가를 치니까 LG전자가 2년 8개월 말인가에 상한가를 함친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LG전자 그 상한가 한번 먹은 적이 있긴 한데, 그 굉장히 몇 년 전입니다. 그게 한 LG 휴대폰 이제 사이언 굉장히 사이언이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휴대폰 시장 2위인가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매팔려가지고. 그때는 LG전자 주가가 10만 원대 중후반? 그때였던 것 같아요. 봐야 되겠지만. 그때쯤에 저도 이제 LG전자 들고 있었는데, 저도 그때 한번 상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2년 8개월 전이 아닌데, 뭐 하여간 뭐 2년 8개월 전이 이제 상한가하고,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처음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종목이죠. 그죠? LG전자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LG전자의 이 흐름은 좀 단발성이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단발성이다. 이제 이런 이제, 멘트들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그 다음날 바로, 좀 하락을 해가지고 한 7,000원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수요일날 특징주였는데, 이제 목요일 날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 패턴을 이어받아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삼성전자가 급등했죠. 역시 이제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이제 요게 이제 아무래도 배달이 이제 CPU를 이제 외주를 준다, 이제 요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수혜 대상이 삼성전자 혹은 뭐 DB 하이텍 반도체 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에 이제 그 대량 매수가 이제 이틀 연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분석도 있고, 대체적인 분석은 결국은 배당이죠. 네.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당락이 29일 날 있으니까,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 사야 되나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금융투자가 대량 매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9일날 배당락이 됐을 때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물량이라면은 쭉 빠져나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인텔 이제 반도체 호황 내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들어온 매물이라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견고하게 받쳐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겠고요. 주가 지수도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일 날 배당락 이후에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거나 그 말고 이제 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좀 많이 상승했고요. 근데 네. 그리고 뭐 뚜렷하게 뭐 특징할 만한 어떤 그런 거는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여간 목요일장은 그래서 이제 그 지수면에서는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외국인하고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뭐 IT주, 뭐 전기전자,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금융주, 은행주 있잖아요. 은행 지주사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뭐가 올랐나요? 건설주도 올랐나요? 뭐 하여간 이렇게 특징을 가진 종목들이 이제 재료를 가진 종목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상승을 했고요. 개인이 좋아했던,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개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이제 그동안 지난 한 10일 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하락세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은 대체로 이제 그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들, 그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마감 시황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배당, 관련, 혹은 뭐 윈도우 드레싱 관련돼서 이제 수익 1년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투자가들이 다음 주는 기관이나 외인의 대량 매수로 인해서 좀 굉장히 좀 주가 지수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24일부터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시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 흐름이 일단은 그 트럼프 사인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내년 적어도 이제 아무리 못해도 내년 한 상반기 내지 1분기 정도까지는 이제 저금리, 미국 돈이 풀리고 저금리가 이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돈들이, 저금리가 지속되면은 돈들이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나 뭐 대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중국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중국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정말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뭐 부동산, 뭐 적금, 예금, 뭐 어디든 돈이 이제 움직일 데가 없어요. 그나마 거기다 또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가지고 있던 돈을 어떻게든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 굴려서 수익 낼 때가 버틸려면은 기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든 수익을 더 불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들도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주식 인구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상승장에서 돈을 이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죠. 그죠? 본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지금 이런 저금리에 현찰을 들고 있는 거, 예전처럼 뭐 예금하고 적금해놓고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상 자산을 마이너스로 굴리는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게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현찰 가져가 있으면서 뭐 1%도 안 되는 이익을 내면서,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은행에 이렇게 안전빵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주식 투자, 자기 자산을 마이너스 시키는 결과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이런 주식 투자라든가 재테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동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지금, 코로나 폭락 이후에 이제, 동학개미들이 2차례, 3차례 이 정도로 이제 지금 추가로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그동안에 주식에 적극 관심이 많이 했던 사람들이 1차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주식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2차로 들어오고, 이제 지금 만약에 이게 주식 상승제가 이제
더 올라서 만약에 3,000포인트 막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정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주식에 뛰어들 가능성도 커요. 어쨌거나 이런 흐름이 내년 상반기 이제 1분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주식장에 있어서 어떤 좀 유동성이 밑에서 받쳐주는 장세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많이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종목별로 다를 수는 있어요. 자기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ETF나 아니면 뭐 그냥 펀드를 넣는 것도 괜찮아요. 펀드를 넣는 것도 뭐 이제 뭐 지수 펀드 이런 쪽에다가 이제 뭐 인덱스 뭐 이런 데다 넣는 것도 자기가 주식에 자신이 없으면은 그런데 넣어도 이제 뭐 한 10% 20% 수익은 나니까 연 단위로 뭐 반기나 연 단위로 봤을 때 그런 장이 이제 흐름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펀드에 대해서 워낙 뭐 옵티머스, 라임 뭐 이런 것들이 하도 인식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이제 보통 예금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관심 없는 분들도 그런 걸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악재라고 할 만한 건 역시 이제 코로나죠. 물론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뭐 이제 공급이 되고 12월부터 이제 그 뭐 접종이 시작되고 이제 늦어도 뭐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1월, 2월 중에는 많이 이제 접종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접종이 시작되는 건 접종이 시작되는 거고 지금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좀 악재예요. 그러니까 요게 악재가 이제 만약에 여기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게 만약에 지속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실물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종목별로 종목군에 혹은 업종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상승장의 수혜를 못 받을 종목이나 업종도 분명히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지속이 되고 이런다면은 이제 텍트 종목들의 그 부진도 더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코로나 환자가 전 글로벌 시장에서 좀 감소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요럴 때 이제 그 텍트주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그 텍트주에 투자를 해놓고 묻어두고 이제 어차피 뭐 코로나는 점점점 이제 종식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상승장의 수혜를 안 누리고 그냥 좀 장기 투자 그냥 향후에 코로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갖고 이제 텍트주에 많이 폭락한 주에 묻어두는 것도 뭐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인내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월에 그러니까 3월은 아니고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 말부터인가요? 1월부터인가요?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옛날에 뭐 메르스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몇 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뭐 소강 확산을 반복하면서 재확산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초기 발생보다 뭐 그 수준까지 다시 이제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더 이제 더 창궐하는 질병이니까 창궐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이제 시사적인 흐름을 매일매일 캐치를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주식 그 마감 장을 본다는 거는 그 트렌드, 국제 사회, 경제, 뭐 예술, 문화,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가 삶과 연결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식 공부예요. 주식 공부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뭐 주식 공부 이러면 뭐 차트가 어떻고 뭐 엘리어트가 어떻고 무슨 파동이 어떻고 이런 거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식은 어차피 우리 그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이제 상장돼 있는 것이고 그런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에 따라서 그런 종목들이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가 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호재가 되고 악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상승하고 하락시키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뭐 그래프 차트 무슨 파동 이론 이런 거 가지고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써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차트로만 하면은 세상 천지 그거를 주식을 손실 날 사람이 드물죠. 그죠? 그것만 공부하면은 뭐, 야, 이거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오를 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종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런 거를 관심 안 쓰고 차트만 가지고 뭐, 야, 이거 이제 지금 뭐 어떤 뭐 60일 선이 뭐 어떻고 뭐 50일 뭐 30일 선이 어떻고 뭐, 무슨 파동이 어떻고 이런, 무슨 지지선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대로 주가 흐름이 맞아떨어진다면은 그것만 공부하면은 살 때 팔 때를 어느 정도 대충 알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다. 이제 거기다 이제 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파동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그런 패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다 이제 이제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기 때문에 뭐 지나기 전에 맞춰야지 그게 적용돼야지. 지나고 난 뒤에 적용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데 지나고 난 다음에 분석하고 뭐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서 그런 게 공부인 것처럼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걸 자꾸 쓰다 보니까 그게 뭐랄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차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이제 이 선에 왔으니까 이제 지금 내려갈 때다 이래갖고 이제 뭐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그 종목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수급에 의해 가지고 그 종목이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만약에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투자자가 10명이 있어요. 근데 한 7, 8명이 그런 식으로 차트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게 적용을 시킨다면, 야, 차트상으로 이게 지금 하락할 때 다가왔어. 그러면 10명 중에 7, 8명이 그 종목이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신경 안 쓰고 차트만 가지고, 야, 이제 팔 때다 이거 팔아버리면은 거기 투자한 종목, 투자자들이 우르르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수급이 모든 재료 우선합니다. 그 종목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에서 차트를 가지고 공부해온 사람들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야, 이제 팔 때 됐다 하고 팔아버리면은 그거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못 오르죠. 투자자들이 파니까.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점점 있어요.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특히 중소형 종목들. 그게 바로 이제 추격 매수, 추격 매매, 내동 매매일 수도 있는데, 주식장에서의 올바른 주식 패턴이 아니죠.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지나고 나면은 그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맞아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죠. 예를 들어 주가 지수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도 같은 거 봐도 그렇고, 뭐 이제 70만 원대까지 막 오른 메디톡스 같은 거 봐도 그렇고, 또 거기 또 지금 쭉 하락해갖고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런 거 봐도 그렇고, 이거는 뭐 차트 1호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차트는 무슨 파동 차트 무슨 뭐 며칠선 이런 것들은 그냥 주식하는데 참고 자료로만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고 이 정도로만 파악해야지 그걸 주가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실제로 이제 많은 책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공부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주식도 뭐 대박 났다는 사람들 주식 설명할 때 보면은 차트 가지고 설명한 사람들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분들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하고 설명 안 해요. 뭐 차트 보여주면서 뭐 이게 뭐 21선이 어떻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제가 다른 많은 이제 주식에 많은 그 대박 난 사람들의 주식하는 유튜브 같은 거 혹은 뭐 어디서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봐도 그렇고 차트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은 뭐 주식 공부 설명하는 분들은 못 봤어요. 자, 하여간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익이 지난 이제 1년 다 지나가는데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장이 내가 수익이 지금 주가 지수 상승률은 고사하고 평균 수익률 제가 조금 전에 이거 물론 NH투자증권 하나에서만 분석을 한 거지만 NH투자증권 그 고객들 대상으로 분석한 거지만 30, 40대 여성들이 20대
초반 한 3%인가 4%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0%대예요. 그 정도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남성들이 18%, 17%그 정도 수익을 냈다고 봤을 때 그게 이제 평균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정도 수익도 못 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투자 패턴을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패턴이 틀렸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패턴을 바꾸는데 좀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들었지만, 절대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뭐, 이렇게 급등락주, 이런 뇌동매매, 정말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손절 진짜 잘해야 돼요. 손절. 손절. 여러분들, 제일 하기 힘든 게 중에 하나가 손절입니다. 자기가 본전이 까이면은 웬만해선 팔기 힘들어요. 하락이 계속 하는 거 보면서도 못 팔아요.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고려하셔가지고, 내년부터가 아니죠.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금요일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는 1차로 이제 여기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여기서 마치고요. 종목 분석은 이제 또 따로 방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분석은 뭐 제 관심 종목 위주로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저는 한 50개, 60개 정도를 관심 종목을 올려놓고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 관심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날에 뭐 아주 특징할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따로 또 설명을 또 같이 곁들여서 하고 이러니까 뭐 이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제 방송 보시는 중에서 본인의 종목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나중에 하고요. 일단 마감 시황에 대해서만 1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